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리랑 집값이랑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완연한 상승 사이클이다. 점점 더 쪼이겠다는 거죠. 하락장에 들어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부회사달입니다. 오늘 주간 뉴스 보면서 부동산 이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KB부동산부터 볼게요. 자, KB부동산의 금주에 마산이 올라왔고 창원이 눈에 띄고요. 서산이 올라온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률 상위에는 세종 그리고 대구 이렇게 랭킹됐고요. 대구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률이 보이는 게 역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보다도 우선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울은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0.14, 해운대가 0.22, 대구는 아주 하얗죠. 하락장에 들어선 것 같고요. 인천은 아직 불장이고 이번 주엔 좀 하얀색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대출 규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대전도 제가 현장 다녀온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좀 죽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세종은 내일이 하락, 경기도 상승률이 좀 줄어든 편, 강원도가 또 지금 불장입니다. 청주도 불장이었다가 이번 주는 조금 상승률 떨어진 것 같고, 전주가 좀 눈에 띄어요.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이제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포가 이제 그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막 이제 KB 지수에서 상승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평균이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승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들어가도 목포는 이제 먹을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마산이 그동안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동산 뉴스 살펴볼게요. 왜곡되는 전세시장 가격표 3개가 돌아다닌다.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집값만 예측하는 건설사 직원 하락장 이럴 때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김경민 교수님 내용을 인터뷰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기준금리가 인상 영향이 가장 크다.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집값은 10에서 17%가 빠진다. 집값이 변곡점에 들어섰다라고 보신다.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1% 올리면서 변곡점에 돌아섰다고 본다. 금리 인상이 자연스럽게 집값을 떨어뜨린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로 거래량을 내세웠다. 노도강의 거래량이 1000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 규제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임대차 3법이라고 꼬집었다. 이건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전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직하게 올라야 되는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가 나타났어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또 매수하려는 또 투자 수요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무주택자면 기다리라고 조언하겠다.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내후년에 기회가 있고 1주택자에게는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지 말고 10년을 버티셔라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는 바예요. 1주택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고, 무주택자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저랑 근거가 달라요. 한 가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금리 인상 집값 못 잡았는데 이번엔 잡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랑 집값이랑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실게요. 이 파란 선이 기준금리고 노란 선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증감률이에요. 이 선 밑으로 내려가야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우리 상식이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금리가 떨어지죠. 여전히 오릅니다. 근데 상승률이 더 줄어들어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 와야 되는데 이때는 또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상승이 와야 되는데 이때는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결과적으로 금리가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제가 부동산은 수요, 공급,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수요에 심리가 있어요. 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라고 봅니다. 공급량보다 우선해서 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공급량이 차라리 더 잘 맞습니다. 삼토시님이 또 전망한 걸 누가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요약을 잘 했는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요, 공급, 유동성입니다. 삼토시님이 늘 주장하는 거는 11년차 부부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보고, 공급은 점점 줄어든다. 이를 통해 집값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동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추가 고려 요소는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할 거다. 현재 전세가율이 높아서 저점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나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로 영향이 좀 바뀌었다. 수요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공급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서울은 공급량과 아파트 매매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큰 시장이라서 그래요.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 토지 보상금도 앞으로 풀릴 예정인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을 우리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토지 보상금 풀린다고 3기 신도시 지정됐을 때부터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고 올란다고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당장 실적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오르는 거예요. 테슬라가 당장 차를 못 만들어도 앞으로 만들 거라고 보면 오르는 것처럼, 앞으로 저는 24년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선반영해서 이제 상승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집값만 예측하는 건설사 직원 조영광님이시고요. 이분 책도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완연한 상승 사이클이다. 내년까지는 오를 거다 라고 보시고, 지켜봐야 될 거는 기준금리가 급등하면 조정장이 올 거고, 미분양이 4만 호가 나오면 공급량에 의해서 심리가 줄어들어 하락장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들 주장하시는 근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23년, 24년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겠죠. 1주택자도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러면 당장 오르거나 내리진 않겠지만 보합 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도 보면 왜곡되는 전세시장 가격표 3개가 돌아다닌다. 무슨 내용이냐면, 신규를 계약하는 게 있고,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인상한 게 있고,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미사용하고 그냥 시세보다 조금 싸게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전세가 3개가 만기가 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는 5%만 인상하기로 했고, 하나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재계약하기로 했고, 하나는 시세대로 계약을 하되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그대로 두고 상승분만 월세로 자기가 내겠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사에서만 보던 내용을 현실로 보니까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기사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고승범 군융위원장 내년에는 유연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분이 이번 대출 규제를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대출 중단 사태를 일으키신 장본인. 요약하면 내년에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세가 둔화됐고 억제 정책도 완화하겠다. 차주별 DSR 규제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가계대출이 좀 줄어드니까 내년에 좀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작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주별 DSR 규제 위주라서 저렴한 집만 살 수 있고 서울같이 비싼 집은 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저렴한 집만 살 수 있게 됐어요. 오는 1월부터는 2억 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가, 그리고 7월부터는 1억 원인 사람도 확대 적용, 점점 더 쪼이겠다는 거죠. 어쨌든 규제는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 막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가계대출 전면 중단, 댓글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뉴스 살펴봤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상승장 후반기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